한국 도시락의 매력에 빠진 대만. 한국 급식에 매료된 대만 교사가 학교에 가져온 새로운 바람, 그 뒤에 숨겨진 40년 세월의 깊은 인연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롱입니다.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푸싱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요. 올해로 교직 생활 15년 차,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봄 대만 교육부 지원으로 한국의 교육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여러 학교를 방문하며 배움의 열기로 가득한 교실, 첨단 시설에 감탄했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학교 급식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중앙고등학교의 급식실에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진 식판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색 찬란한 반찬들, 고소한 현미밥, 얼큰한 된장찌개. 이것이 학교 급식이라니. 저는 믿기지 않아 현지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푸짐한 식단을 매일 제공하는 겁니까? 교사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철저한 영양 계산과 식단 관리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는데 첫 입에 저는 전율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 손맛을 떠올리게 하는 깊은 맛, 그러나 더 정갈하고 건강한.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구 하나 음식을 남기지 않고 식사 후에는 스스로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식문화까지 배워가는 모습에 감명받았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급식 문화를 도입할 수 없을까? 대만의 학교 급식은 간편함과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영양 불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싸오는 도시락도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고요. 학교에 돌아온 후 저는 교장 선생님께 한국식 급식 도입을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대만 학생들 입맛에 맞을지도 의문이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게 좋겠어. 포기하지 않고 급식 담당자 린 씨를 찾아갔지만 그의 대답은 더 완강했습니다. 30년간 해온 방식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음식이라. 매워서 아이들이 좋아할 리 없어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계속 한국 학교 급식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뒤척이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굳이 전체 급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제 반 학생들에게만이라도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역사 수업의 마지막 10분을 세계 식문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철학,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지혜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우리 반 체험학습으로 한국식 도시락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불고기, 계란말이, 김치볶음밥.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도시락 메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요. 예상 밖으로 학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한류 드라마 팬인 여학생들은 오빠가 먹는 그 도시락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이 작은 시도가 학교 전체를 뒤흔들 파문을 일으킬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체험학습 전날 교무실로 급식 담당 주방장 왕 라오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장 선생, 내일 그 한국 도시락. 내가 한번 보겠소. 왕 라오반의 방문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학교 주방장인 그는 푸싱 고등학교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지요. 키는 작았지만 위엄만큼은 산처럼 크고 그의 한마디에 주방 직원들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 라오반은 요리 수업이 진행될 가정실습실에 일찍 나타났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팔짱을 낀 채 구석에서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감시자처럼 말이지요. 학생들은 그의 존재에 위축되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정식 도시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위한 도시락에 정성을 담습니다. 음식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지요.
제가 준비한 재료들을 보며 왕 라오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불고기 양념부터 가르쳤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배, 참기름. 정성스레 고기를 주무르는 동작을 보여주었지요. 서두르지 마세요. 음식은 서두르면 맛이 달아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시간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밥으로 김밥을 만들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락 상자의 색과 모양을 고려해 음식을 담았습니다. 음식의 배치까지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설명했지요. 학생들은 제 설명에 따라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놀림이 익숙해졌고, 교실은 고소한 참기름 향과 달콤한 불고기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향기에 이끌렸는지 수업이 끝날 무렵 다른 반 학생들과 교사들이 교실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완성된 도시락을 보며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색색의 음식이 조화롭게 담긴 도시락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지요.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레 들고 맛을 볼 때 왕 라오바는 조용히 다가와 한 학생의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한 입 먹어봐도 되겠소? 여학생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내밀었고 왕 라오바는 불고기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교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맛은 괜찮군. 그 한마디에 교실은 다시 생기를 찾았습니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왕 라오반의 입에서 나온 칭찬이라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어 더 열심히 도시락을 완성했고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모두 떠난 후 왕 라오바는 저에게 다가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장 선생, 한국 음식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한번 겨뤄보지 않겠소? 내 대만 전통 요리와 선생의 한국 음식 어느 쪽이 학생들에게 더 사랑받을지 말이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라 자존심을 건 승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 음식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왕 라오바는 다가오는 학교 축제를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음식을 준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보이고 투표로 승패를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축제까지 한 달 한국 음식의 참맛을 보여주기엔 제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힌 저는 학교에 휴가계를 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정통 한국 음식의 정수를 아는 분, 그분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타이페이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 한국 식당 서울의 맛을 찾아 도착했습니다.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알려진 이곳은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지만 정통 한국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보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된장찌개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주방에서 노인의 허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기다리니 흰머리에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김광수 할아버지, 서울에서 30년간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은퇴 후 딸의 권유로 대만에 정착했다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차 한 잔을 내오며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학교 급식이라.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구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국 급식의 역사, 영양사들의 고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숨은 노력. 평생을 급식실에서 보낸 이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를 나누는 것이지. 급식을 통해 아이들은 음식 예절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네. 한국 급식의 진짜 가치는 거기에 있다네. 축제 대결 이야기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은퇴한 사람이라 그런 경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지만 체념하고 일어서려는 순간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한국 음식에 그리 관심이 많은가? 제가 본 한국 급식의 감동,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음식을 통해 문화를 가르치고 싶은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변화가 일었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게. 내일 다시 오면 답을 주겠네. 다음 날 가게에 도착하니 할아버지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방으로 안내하며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경쟁이 아닌 나눔의 자세로 가르치겠네. 대결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거야. 그날부터 2주간 퇴근 후 매일 저는 할아버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김치찌개부터 불고기, 잡채, 떡볶이까지. 조리법뿐만 아니라 각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정신까지 배웠습니다. 특히 도시락 포장법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색의 조화, 배치의 미학, 건강을 고려한 식재료 선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 도시락의 핵심은 정성이야. 먹는 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저 음식일 뿐이지.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30년간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급식 메뉴와 비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소중한 보물처럼 그 수첩을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 나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으니 잘 활용하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제 일주일 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헤어지려는데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그 왕 라오반이란 사람 혹시 사진 있나? 의아했지만 교직원 단체 사진을 보여드렸고 할아버지는 왕 라오반을 보는 순간 낡은 돌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참 좁구먼. 왕 춘리 자네가 거기 있었나?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왕 라오반을 아십니까? 김할아버지의 눈에는 오랜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같은 요리학교 동기였다네. 김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왕 라오반과 김할아버지가 옛 동기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우리며 오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0년대 홍콩, 동양 최고의 요리학교에서 두 청년은 처음 만났습니다. 김광수는 한국 전통 요리를 배우러 왔고 왕출리는 대만에서 온 유망한 요리사였습니다. 둘은 금세 가까워져 음식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좋은 친구가 되었지요.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요리 경연대회 결승전에서 김광수는 한국 전통 발효 기술을 응용한 창의적인 요리로 우승을 차지했고 왕출리는 2위에 머물렀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왕출리는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김광수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오해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돌아섰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먼. 그 일로 40년을 원망했다니. 할아버지의 눈에는 아련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두 분을 화해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억지로 할 일은 아니네. 그 사람도 나를 보면 반가워하지 않을 걸세. 그럼에도 김할아버지는 축제 당일 학교에 와서 뒤에서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복잡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결은 이제 단순한 음식 경연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의 매듭을 푸는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축제를 사흘 앞둔 날 저는 김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학생들과 최종 시연을 했습니다. 오색 나물 비빔밥, 고소한 불고기, 아삭한 김치와 달콤한 잡채까지 학생들의 솜씨가 날로 늘었습니다. 특히 리우숭이라는 남학생은 타고난 요리 감각을 보여주며 김치볶음밥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왕라오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 선생, 잠깐 이야기 좀 하겠소. 그의 사무실로 따라갔더니 책상 위에는 여러 요리책과 메모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김광수라는 사람을 아시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김할아버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과 그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왕 라오반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오랜 앙금과 그리움, 후회가 뒤섞인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소? 40년이나 지났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두 분이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할아버지도 축제날 오신다고 하셨어요. 왕 라오반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난 준비할 게 많소.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할 말도 없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노인의 묵은 인연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축제 전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 라오반이 갑자기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대회를 하루 앞두고 대만 음식팀의 수장이 쓰러진 것입니다.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대결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왕 라오반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이런 때 몸을 말려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김할아버지였습니다. 두 노인의 시선이 40년 만에 마주쳤습니다. 병실 안에 숨소리만 흐르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두 노인 사이에 무거운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김할아버지가 손짓으로 저를 붙들었습니다. 왕 라오반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기력이 부족한지 다시 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옛 친구를 보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서 있다가 탁자 위에 종이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생강과 대추, 한국에서 가져온 약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말없이 주전자에 물을 받아 약재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 한약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식중독에는 이게 좋았지. 기억나나? 김할아버지의 첫마디에 왕 라오반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 요리학교에서 밤새 실습하다 상한 재료로 식중독에 걸린 왕출리를 김광수가 이 약으로 간호했던 일을 떠올린 것입니다. 왕 라오반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약차를 우려내 한 잔 건네는 김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 라오반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자네를 미워했네. 내 레시피를 훔쳤다고 생각했지.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자네가 떠난 후에야 오해를 알게 되었네. 자네의 노트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내 요리는 우리 어머니의 비법을 응용한 것이었어. 설명하려 했지만 자네는 이미 떠난 뒤였지.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이 쌓아올린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왕 라오반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젊었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로 우정을 버리다니. 김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굳어있던 표정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약차를 다 마신 왕 라오반의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내일 축제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내가 대신 나가면 어떨까? 대만 요리는 자네만큼은 못하지만 경연은 무산되는 것보다 나을 게야. 왕 라오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쟁자였던 친구가 자신의 팀을 위해 나서겠다는 제안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네만 그럴 수는 없어. 내 제자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 선생, 우리 주방팀을 도와줄 수 있겠소? 내 대신 그들을 이끌어 주시오. 김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두 노인의 화해와 함께 예상치 못한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김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한국 전통 양념과 비법이네. 내일 경연에 써주게. 귀중한 선물에 감사드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도착하니 왕 라오반의 제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두 팀이 함께 협력하여 축제를 준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김할아버지의 양념 상자를 열어보이자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풍겨나오는 깊은 향에 모두가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한국 음식팀과 대만 음식팀은 함께 주방에서 새로운 메뉴를 구상했습니다. 대결이 아닌 협력으로 변화한 상황에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김치와 대만 절임 채소의 조화, 불고기 소스와 대만 향신료의 만남, 비빔밥과 대만식 덮밥의 퓨전까지 두 문화의 만남은 예상 밖의 환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축제 전날 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학교는 이른 시간부터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교정에는 알록달록한 천막이 세워지고 각 학급의 부스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식당 앞 넓은 공터에는 한국 대만 음식 문화전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주방은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국팀과 대만팀 학생들은 전날 연습한 대로 손발이 맞아 움직였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불 위에서는 맛있는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양 팀의 협력은 예상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오전 10시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정문이 열리자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음식 부스 앞에는 금세 긴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모양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맛이 어우러진 비빔밥, 김치와 대만식 절임을 곁들인 덮밥, 불고기 소스로 맛을 낸 대만식 국수.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의 탄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김치찌개에 대만식 두부를 넣은 퓨전 요리는 맛보자마자 소문이 나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왕 라오반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며 병원 침대를 빠져나왔습니다. 함께 온 이는 다름 아닌 김할아버지였습니다. 두 노인은 병원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40년의 오해를 완전히 풀었다고 했습니다. 부스에 앉은 두 노인은 학생들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 라오반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김할아버지의 그릇에 놓았고 김할아버지는 대만식 만두를 왕 라오반에게 건넸습니다. 오랜 벽을 허물고 다시 음식을 나누는 두 노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3시에 예정된 한국 대만 음식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넓은 강당에 마련된 무대 위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성과 균형,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식문화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어서 김할아버지와 왕 라오반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요리 시연을 펼쳤습니다. 두 노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날렵한 칼질로 야채를 손질하고 왕 라오반은 불 앞에서 솜씨 좋게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어제도 함께 요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연이 끝나고 시식 시간,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맛을 극찬했습니다. 대만 현지 식재료로 만든 한국 전통 음식의 맛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함, 된장의 구수함, 불고기의 달콤함이 대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대만 언론 기자가 두 노인과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음식 문화 교류에 관심을 보인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감동했다며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행사를 허락한 것을 후회할까 걱정했지만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장 선생, 오늘 행사가 대성공이었소.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만족해하더군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소. 교장 선생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세계 음식 문화 수업을 신설하고 그 첫 번째로 한국 음식 문화를 가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급식에도 주 1회 한국식 메뉴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시도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축제장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비빔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고 김치 만들기에 도전하는 학부모들도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만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축제를 마무리하고 김할아버지의 식당에 모였습니다. 왕 라오반과 저 그리고 행사를 도운 학생들까지 둘러앉아 성공적인 축제를 자축했습니다. 술잔을 든 김할아버지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음식을 선보인 날이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한 날이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구먼. 그의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축제 다음 날 아침 대만 주요 일간지에 우리 학교 행사 소식이 실렸습니다. 한국 대만 음식 문화의 만남, 새로운 맛의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신문은 두 나라 전통 음식의 조화로운 융합을 극찬하며 특히 김치와 대만 절임 채소의 만남, 불고기 소스를 활용한 대만식 국수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기사를 본 교장 선생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학교의 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 음식 문화 수업 개설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왕 라오바는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급식실로 복귀해 한국식 메뉴 개발에 착수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 만들기가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축제 일주일 후 대만의 유명 식품 기업 타이완 델리시아의 회장이 김할아버지의 식당을 방문한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고 흥미를 느꼈다는 그는 한국 대만 퓨전 음식의 상품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장은 김할아버지와 왕 라오반 그리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타이완 델리시아에서 한국의 맛 시리즈를 출시하고 싶으니 고문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양념, 된장찌개 소스 등을 대만 시장에 맞게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세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업적 성공의 기회였지만 한국 전통 음식의 정신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할아버지는 한국 음식의 정성과 균형이 대량 생산 과정에서 사라질까 염려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조건부 수락을 했습니다. 정통 한국 식재료와 조리법을 최대한 지키고 맛의 타협 없이 건강한 제품을 만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회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한국의 맛 시리즈 첫 제품인 진짜 김치가 출시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비법으로 만든 이 김치는 출시 일주일 만에 대만 전역의 마트에서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이어 출시된 불고기 양념 된장찌개 패키지도 대만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의 전통식품 업체들이 연합하여 대만 식문화 보존회를 결성하고 한국 음식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만 전통식품 시장이 위축될 것을 염려하며 한국 음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한국 음식의 침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SNS에서는 한국 음식의 맵고 짠 맛이 건강에 해롭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급기야 우리 학교 앞에서 소규모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교장 선생님은 저를 불러 한국 음식 수업을 잠시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교의 평판이 걱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왕 라오반도 급식실에서 한국식 메뉴를 줄이기 시작했고 타이완 델리시아 측에서는 제품 홍보를 자제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대만을 사로잡았던 한국 음식 열풍이 이렇게 빠르게 식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식당에 모인 저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40년 전 요리학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김광수와 왕출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사진 뒤에는 음식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는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음식에는 국적이 없네. 다만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줄 뿐이지. 김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에 저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대립이 아닌 화합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밤늦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앞에서 저는 대만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대만 전통 음식점들도 초청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교장 선생님도 제 열정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장 먼저 대만 식문화 보존회를 찾아갔습니다. 김할아버지와 왕 라오반이 함께했고 그들의 40년 우정 이야기는 보존회 회원들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을 제안하자 보존회 측에서도 조심스럽게 호응했습니다. 타이완 델리시아 회장 역시 새로운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맛 시리즈와 더불어 대만 한국 상생 시리즈를 기획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 노인정과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평판도 높이고 갈등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이었습니다. 한 달의 준비 끝에 학교 운동장과 인근 공원에서 대만 한국 전통 음식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30개의 부스가 들어섰고 한국 음식점과 대만 전통식당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푸신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양국 음식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안내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행사의 중심에는 맛의 조화 코너가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와 왕 라오반이 이끄는 이 공간에서는 두 나라 음식의 퓨전 요리가 선보여졌습니다. 김치 샤오롱바오, 대만식 약재를 활용한 삼계탕, 망고 식혜 등 창의적인 조합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첫날부터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고 모든 부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특히 한국 김치를 맛본 대만 노인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 절임 채소와 비슷하다며 반가워했고 한국식 발효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지역 의사 한 분이 자원하여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의 발효 과정에 담긴 건강상 이점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대만 중장년층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셋째 날 대만 다른 지역에서도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행사를 둘러본 후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이런 문화 교류 행사를 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는 저희의 작은 시도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 김할아버지와 왕 라오반은 무대에 함께 올랐습니다. 두 노인은 60년에 걸친 요리 인생과 40년의 오해, 그리고 극적인 화해의 여정을 담담하게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음식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달 후 타이완 델리시아에서 출시한 대만 한국 상생 시리즈는 지역마트에서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김치와 대만 절임 채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트부터 불고기 소스와 대만 전통 향신료의 조합까지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이페이 외곽의 작은 상가에 서울 타이페이 요리 교실이 문을 연 것입니다. 김할아버지와 왕 라오반이 주말마다 강의를 했고 저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양국의 전통 요리법과 퓨전 요리 기술을 가르치며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년 후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타이페이 인근의 여러 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한국 음식의 날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는 점차 대만 가정의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이 되어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직접 만든 한국식 도시락을 가져오는 것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요리교실 뒤편 작은 정원에서 세 사람이 차를 마시며 지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만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과 화합,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김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은 참 신기하지. 국경을 넘고 세대를 이어주고 오래된 상처도 치유하는구먼.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한국 음식의 정신이 대만에서도 꽃 피우고 있음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의 작은 시도는 입소문을 타고 대만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형마트에 한국 식재료 코너가 생기고 한국 김치와 고추장은 대만 가정의 필수품이 되어갔습니다. 학교 급식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국식 메뉴가 등장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래된 요리 비법을 모두 담은 손글씨 노트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자네가 계속 이어가게.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게.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외국인 교사가 아니라 문화의 전달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잇는 음식의 다리를 만드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